안녕하세요. 엄지척 프랜차이즈 이윤재 가맹거래사입니다.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한다는 의미가 어떤 걸까?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하는 게 어떤 거죠? 어느 정도까지를 성공으로 생각하시죠? 제가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는데요. 90% 프랜차이즈 사업을 꿈꾸시는 대표님들께서 가맹점 수가 많아지면 성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내 브랜드가 전국에 누구나 알 수 있게끔 유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맞습니다. 당연히 누구나 많이 아는 정도가 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으로 성공을 한 거죠. 근데 이 말도 굉장히 이제 사람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돼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 브랜드를 알 수 있는 정도가 될까요? 당연히 1000개 이상 되면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정도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가맹점 숫자가 100개가 돼도 정말 관심을 가지지 않으면 해당 업종에 종사하시지 않는다거나 아이템이 다르다거나 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조차도 이런 브랜드 아세요 하면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이 브랜드 아세요 하면 가맹점 숫자가 몇백 개가 되는데도 모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디야 커피, 메가 커피, 컴포즈 커피 여러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도의 브랜드들 숫자가 몇 개 정도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이디야 커피는 현재 가맹점 숫자가 3000개가 넘습니다. 컴포즈, 메가 커피도 그 정도 숫자에 육박합니다. 이 정도가 돼야 이렇게 많았어? 이 브랜드가? 가맹점 숫자 한 200~300개 정도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 내가 사는 내 지역, 내 생활 반경에서는 보지 못하신 경우도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적에 한 20여 년 정도 전에 많이 가던 이제 술집 브랜드가 있습니다. 간이역이라든가 투다리 이런 브랜드인데요.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굉장히 숫자가 많았습니다. 1000개가 넘었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이런 브랜드들도 가맹점 숫자가 몇백 개 이상이거든요.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가맹점 숫자가 똑같이 같은 숫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아이템이냐, 또 같은 아이템이라 하더라도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본사의 수익이 확연히 다릅니다.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똑같은 아이템 동종 업종이라 하더라도 초기에 어떤 브랜드는 가맹금을 몇 천만 원을 받는 브랜드도 있고요. 가맹금이 면제인 경우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열티도 많게는 10%대에서 로열티가 없는 경우도 존재하고요. 정말 다양합니다. 그 외에 이제 또 수명이 다르겠죠. 어떤 브랜드는 5년, 10년 이상 간 브랜드가 있는 반면에 정말 수백 개 브랜드가 순식간에 늘어났지만 채 1년, 2년을 못 버티고 역사 속에서 사라져가는 그런 브랜드들도 존재를 하거든요. 반면에 가맹점 숫자는 50여 개, 50개 후반대, 100개 안쪽의 브랜드일지라도 정말 탄탄한 매장을 가지고 있어서 매출도 안정적이고 오랫동안 유행을 타지 않고 잘 되는 매장들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들도 있습니다. 이런 브랜드들은 숫자가 더 많은 브랜드들보다 실제로 본사 수익이 더 안정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0년이란 시간을 두고 봤을 때, 평생이란 시간을 넓게 봤을 때 어떤 형태의 브랜드가 더 많은 수익을 주었는지를 본다면 정말 확연히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가맹점 숫자와 인지도만 가지고는 그 수익 측면에서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하면 성공한 프랜차이즈 브랜드일 수가 있냐에 대한 관점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어느 정도 성장을 시켜서 투자를 받는다거나 아니면 매각을 한다거나 M&A죠. 그러면
M&A가 되면 과연 성공한 것이냐, 어느 정도는 성공했다고 봐야죠. 그런데 M&A도 생각보다 한 해에 발생하는 어떤 프랜차이즈 브랜드 매각건이 수백 건이 됩니다. 단순히 매각만이 성공을 판단하는 기준이 되느냐라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좋은 물건, 아이템, 어떤 가치가 있는 자산이라고 하면 수요와 공급의 원칙이겠죠. 사려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파려는 사람이 적을 것이고, 그러면 정말 가치 있는 브랜드들은 소유자 입장에서는 매각을 하지 않고도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더 큰 수익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정도가 돼야 소위 말하는 대박 매각건, M&A 건이 발생을 하는 경우거든요. 물론 실제로 어떤 트렌드 변화라든가 급격한 어떤 변화, 어떤 가치 판단에 대한 미스로 실제 가치보다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는 매각건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면 웃고 웃는 사람이 결국은 좀 달라질 수는 있겠죠. 결국은 무엇이 성공이냐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 수익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M&A 건과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표현을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님의 유명한 어록이기도 하죠. 저는 M&A에 관련해서도 이 얘기가 성립이 된다고 봅니다. 프랜차이즈 하나의 브랜드를 만들고 운영을 할 때 이게 매각만 바라보고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어떤 매각건이 성사되기까지 가치 있는 브랜드가 만들어지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좋은 브랜드를 가지고 성장을 하기 위한 어떤 진정성 있는 노력과 이런 것들이 시간이 투여됐을 때 좋은 어떤 자산 가치를 만들 수가 있고요. 자연스럽게 매각을 염두하지 않고 이 브랜드 자체를 유지하는 것 자체가 큰 메리트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될 때 오히려 매각 제의가 오거든요. 근데 최근에 매각을 염두하고 애초부터 브랜드를 기획을 하자. 물론 처음부터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사업을 염두하고 만들면 시간을 줄일 수는 있습니다.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의미는 돈을 절약하는 거기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기획 브랜드를 많이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은 이 브랜드의 어떤 진정성을 가지고 브랜드를 운영하고 슈퍼바이징을 하고 가맹점 확장을 하고 초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이 브랜드를 번성하게끔 노력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매각의 기회가 오는 것이지, 처음부터 너무 매각에만 신경을 쓰다 보면 정작 매각을 할 수가 없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어느 정도 숫자가 되면 어느 정도의 브랜드의 가치가 있냐, 매각이 성사가 가능하냐, 저에게 질문을 참 많이 하시는데요. 물론 이제 제가 매각과 관련한 업무도 하기에 많은 M&A를 성사시킨 케이스도 있습니다. 상황과 시작 전부터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뭐 다 이렇다 얘기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지만, 매각만을 염두하고 가다 보면 진정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박 매각건이 성사되기는 어렵다는 말입니다. 본질이 좋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매각과 관련한 얘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엄지척 프랜차이즈였습니다.